15. 그 전날 근처 쇼핑몰에서 사온 마운틴 파카를 걸치고 세면대 거울에 뒷모습을 비춰보고 있는 참에 호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이 전자음을 올렸다. 유미가 보낸 문자 메시지로 이제 곧 도착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알았어, 지금 나갈게 라는 답신을 보내고 지갑을 청바지 호주머니에 쑤셔놓고 종무소 열쇠를 집어들었다. 오늘 아침에 경내를 청소할 때는 햇살이 비쳤지만 종무소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니 두툼한 회색 구름이 퍼져가고 있었다. 그저께 유미가 헤어지는 참에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그 바람은 하늘에 가닿지 않은 모양이다. 경내의 계단을 내려와 버스 정류장에서 몇 분 기다리자 감색 소형차가 레이토 바로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유미가 앉아 있었다. 레이토는 조수석 쪽 문을 열었다. 안녕? 안녕이라고 유미도 방긋이 마주 인사를 해주었다. 검은 니트에 핑크색 면바지 차림새였다. 가슴의 불룩함 쪽으로 시선이 향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레이토는 차에 탔다. 유미가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이미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세팅해둔 모양이다. 운전 괜찮아? 완전 괜찮지. 운전하는 거 좋아해. 엄마를 나리타 공항까지 태워다 준 적도 있어. 유미의 말투에는 여유가 있었다. 실제로 핸들 조각의 어설픈 구석은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레이토는 안도하고 있었다. 취직하고 얼마 뒤에 면허를 땄지만 솔직히 운전에는 별로 자신이 없었다. 클럽 웨이터 시절 가게차로 호스티스들을 배웅해 줘야 했을 때는 항상 긴장해서 겨드랑이가 땀에 흠뻑 젖곤 했다. 유미가 오디오 스위치를 켰다. 곧바로 흘러나온 것은 J-팝도 K-팝도 서양 노래도 아니었다. 공명은 전혀 모르지만 클래식이라는 건 레이토도 알 수 있었다. 이런 음악을 좋아해? 역시 부잣집 따님이시네. 부잣집 따님은 무슨... 유미는 그 즉시 부정했다. 이런 음악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공부 때문에 듣는 것도 있어. 공부? 유미 음대야? 땡! 이라고 유미는 입을 툭 내밀었다. 아니거든. 이래봬도 건축학과야. 건축학과? 아, 그렇구나. 집이 건축사무소였지? 유미가 회사를 물려받으려는 거네? 글쎄, 그건 아직 몰라. 내가 공부하는 건 아빠와는 전혀 다른 분야니까. 어떤 거? 건축, 음향, 공학인데 알아? 그럼 알지. 건물의 방음이나 차음을 연구하는 거잖아. 그리고 음향 효과를 높이는 것도 연구하고. 공고에서 배운 것들이 생각났다. 맞아. 라고 유미가 말했다. 콘서트 홀을 설계하는 게 내 꿈이야.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라도 좋아. 아무튼 질 좋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콘서트 홀. 돔 구장에서 하는 라이브 가본 적 있어? 그건 도저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여기저기서 반사음이 날아오잖아. 어떤 장소가 됐든 손님을 잔뜩 집어넣고 보자는 사고방식 진짜 너무 끔찍해. 그래서는 연주하는 쪽도 듣는 쪽도 너무 딱하지. 그런 거 말고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가 연주하고 싶어 할 만한 진짜 콘서트 홀을 만들고 싶어. 와, 너 음악은? 밴드 활동 같은 것도 했어? 밴드 활동은 안 했지. 하지만 중학생 때까지 피아노를 쳤어. 배우라고 해서 배웠다고 하는 게 맞을까? 근데 2학년 때 좌절. 그거 알아? 악기 배우는 거 중학교 2학년 때가 장벽이래. 중학교 2학년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하는 일이 많대. 하지만 대부분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지. 나도 그랬어.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놀러 다녀야지, 멋내야지. 아무튼 다른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서 피아노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 그보다 나한테 재능이 없다는 건 그때 이미 알았고.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고 할 만한 사람은 얼마 안 되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차피 우리 아빠, 엄마도 주위에서
다들 학원에 보내니까 따라서 보낸 것 뿐이야. 근데 피아노 솜씨는 시원찮았지만 귀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 유미는 핸들에서 왼손을 떼어 자신의 귀를 손가락 끝으로 톡 쳤다. 악기마다 음색의 차이 같은 걸 금세 알아내거든. 그런 만큼 이상한 소리가 섞이면 엄청 신경이 쓰여. 그 대표적인 예가 동구장의 라이브 공연? 그건 논해야. 누가 봐도 최악이잖아. 유미는 왼손으로 핸들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옆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둘이서 라이먼에 가게 되다니 정말 잘됐다고 레이톤은 진심으로 생각했다. 차가 출발한 지 아직 얼마 안 된 참인데도 유미에 대해 이것저것 알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차가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다행히 붐비지는 않았다. 유미는 경쾌하게 속도를 올려갔다. 그나저나 그건 찾아봤어? 레이토가 물었다. 사지 기쿠오 씨의 유언장 같은 거. 그건 아무래도 어렵다니까. 유미의 목소리 톤이 떨어졌다. 지난번에 큰 아버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고 아빠 방에 몰래 들어가 할머니 짐을 뒤져봤다고 했잖아. 그걸 아빠가 눈치챈 것 같아. 들킨 거야?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의심은 했던 것 같아. 자기 방에 들어와 물건에 손을 댔느냐고 엄마한테 캐물었던 모양이야. 물론 엄마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겠지.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나한테로 의심의 화살이 날아왔는데 아빠로서는 딸한테 뒷조사 당할 일은 없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섣불리 아빠 방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런 상황이라면 아닌 게 아니라 조심해야겠다. 그치? 열이 식을 때까지 조금 시간을 둘 생각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물론 나야 괜찮지. 어쨌든 너의 집 문제니까. 집이라는 게 뭘까? 이번 일로 문득 생각하게 됐어. 설령 아빠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지금의 가정을 깨트릴 마음이 없다면 딱히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 우리 가족이 별다른 불만 없이 함께 살 수 있는데 내가 괜한 짓을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 의견에는 반은 찬성이고 반은 반대야. 너희 가족은 별다른 불만이 없다고 해도 그 여자 쪽은 어떤지 알 수 없잖아. 그쪽에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지. 아빠와 그 여자 사이에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야. 불륜 관계가 지속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럴지도 모르지만 역시나 거기까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유미는 아랫입술을 툭 내밀고 머리를 휘휘 저었다. 레이톤은 자신이 불륜 관계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고백할까 말까 망설였다. 지금이라면 스르륵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털어놓는 그 순간부터 유미가 자신에게 던지는 시선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지울 수 없었다. 모처럼 이렇게 친해진 것이다. 일부러 관계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이래저래 고민한 끝에 조금 더 입을 다물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유미가 운전하는 차는 가나가와 현으로 들어가 미우라 반도를 종단하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일러주는 대로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인터체인지로 내려가자 그 다음은 채 15분도 걸리지 않았다. 나지막한 산을 올라가는 도로의 중간쯤에 간판이 걸려 있었다. 거기서 언덕길을 올라가자 차량 20대쯤은 너끈히 세울 만한 주차 공간이 있고 그 앞에 베이지색 건물이 보였다. 차를 세우고 둘이서 유리문의 정면 현관으로 들어갔다. 병원 대기실 같은 분위기의 로비가 있고 왼편 접수처에는 흰색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레이토와 유미를 보자 안녕하세요 라고 웃음을 건넸다. 입주자의 면회를 하러 왔다고 생각한 것이리라. 가슴팍에 이케다라고 적힌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며 유미가 다가갔다. 예전에 여기서 지내던 사지 기쿠오 씨라는 분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지 씨?
제가 그분 조카딸이에요. 유미는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내 상대에게 내보였다. 이런 한자를 쓰는 이름이에요. 이케다라는 접수처 직원은 면허증을 보자마자 곧바로 알겠다는 듯한 얼굴로 하고 입을 벌렸다. 어떤 것을 문의하려고 하는 건가요? 신중한 말투로 되물었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큰 아버지가 이곳에 계시던 무렵의 일에 대해 알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셨는가 하는 거. 왜냐면 유미는 한 박자 틈을 둔 뒤에 말을 이어갔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요즘 자꾸 큰아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저는 큰아버지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어서 말을 맞춰줄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하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부자연스러운데 없이 설득력 있는 이유로 레이토는 옆에서 들으면서 혀를 내둘렀다. 유미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것이리라. 이케다 씨도 공감한 모양이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면서 안으로 사라졌다. 방금 그 설정 아주 좋았어. 레이토는 유미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어제 내내 생각해 왔어? 아니 전혀. 방금 순간적으로 생각해냈지. 천연덕스럽게 대꾸하는 바람에 레이토는 할 말을 잃었다. 여자란 무시무시하다. 이케다 씨가 돌아왔다. 사지 씨를 담당했던 직원은 지금 외출 중이에요. 이제 곧 돌아올 것 같은데 잠시 기다리시겠어요? 네, 기다릴게요. 유미가 즉시 답했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케다 씨는 근처에 긴 의자를 가리켰다. 레이톤은 유미와 나란히 앉았지만 실내를 둘러보고 금세 자리에서 일어났다. 벽에 사진이며 그림이 줄줄이 걸려있는 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쪽으로 다가가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사진은 풍경을 찍은 것이고 대부분 그림은 식물을 그린 것이 많았다. 각각의 작품 밑에는 촬영한 사람이나 그린 사람의 이름이 적힌 카드가 붙어 있었다. 아마도 이곳의 입주자들이리라. 인생의 종언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본 듯한 느낌이었다. 로비 안쪽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가족인 듯한 남녀가 나왔다. 가족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기를 품에 안은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담소를 나누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남자는 나이대로 보면 아이를 안은 여자의 남편인 것 같았다. 또 한 명의 여자는 치훈애보다 젊어 보이니까 60세 전후일까? 세련된 회색 스웨터 차림에 옅은 화장을 했고 단정한 몸가짐이 교양 있어 보였다. 걸음걸이도 짱짱하고 표정도 밝다. 이 여자의 남편이 이곳에 입주해서 모두 함께 병문안을 온 것인가? 얘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돼. 맥주를 안 마신다고 괜찮은 게 아니야. 지난번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소주든 위스키든 아무튼 알코올이 들어가면 요산 수치가 높아진다더라. 알겠지? 나이든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은 모자가 아닌 모양이다. 응, 알고 있어요. 게이코 잘 부탁한다. 얘가 잠깐만 눈을 떼어도 금세 술을 마시잖니. 네, 잘 지켜볼게요. 어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독감이 유행이니까. 난 괜찮아. 사람들 모이는 데는 가지도 않는데 뭘.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자신의 상상이 틀렸다는 것을 레이토는 깨달았다. 이 나이든 여자가 이곳에 입주했고 병문안을 와준 아들 일가를 배웅하려고 내려온 것이다. 젊은 부부는 가슴에 단 배지를 접수처에 돌려주고 있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남자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응, 기다릴게. 아차, 내가 깜빡 잊고 말을 안 했네. 어머니가 말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꼭 맥주가 아니어도 소주든 위스키든 아무튼 알코올이 들어가면 요산 수치가 올라간다더라. 조심해야 돼. 그녀의 말을 남자는 순간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고 있어요. 조심할게요. 꼭이야? 어머니는 다짐을 하듯이 말했다. 그럼 어머님 이만 갈게요.
남자의 아내가 말했다. 응, 안녕. 아기와 함께 젊은 부부는 현관을 나섰다. 그 모습을 지켜본 뒤에 남자의 어머니는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레이토와 유미 쪽을 보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다. 레이토도 머리를 숙였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한 웃음 그대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콧노래라도 들려올 것처럼 즐거워 보였다. 잠시 뒤에 접수처에서 이케다 씨가 나왔다. 이제 곧 담당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조금 전에 아주머니도 이곳에 입주하신 분이에요? 유미가 엘리베이터 쪽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녀도 레이토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정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죠. 하지만 알아보셨지요? 이케다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똑같은 말을 2번씩이나 하시던데요. 본인은 전혀 자각이 없는 것 같았지만요. 이케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에 장애가 남았다고 하네요. 조금 전 같은 기억장애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느닷없이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게다가 그걸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요? 주위에 누군가 항상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집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언젠가 집에 혼자 계실 때 기르던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려고 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힉 하고 레이토는 저도 모르게 놀란 목소리를 냈다. 다행히 그 전에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아드님이 본인에게 얘기했는데 전혀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일이네요. 유미가 말했다. 그 일이 결정타가 되어서 스스로 이곳에 들어오기로 결정하셨다나 봐요. 그때 우리에게 자신의 증세에 대해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의견을 밝히셨어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둘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들에게 이야기해도 괜찮다 라고 이케다 씨는 말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레이토는 가슴이 아팠다. 조금 전 노부인의 상냥한 표정 아래 그런 비창한 각오가 있었다니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았다. 다양한 분들이 입주하신 모양이네요. 유미의 말에 이케다 씨는 가만히 턱을 당겼다. 네, 여기는 그런 곳이니까요. 우리 큰아버지도 뭔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물음에 대해 이케다 씨는 잠시 생각해 본 뒤에 그건 담당자에게 물어봐 주세요. 라고 답했다. 섣부른 얘기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로부터 잠시 뒤에 사지 기코를 담당했다는 직원이 돌아왔다. 나라사키라는 동그스름한 얼굴이 안심감을 주는 여자였다. 몸집이 자그마해서 젊어 보이지만 나이는 40 전후일 것이다.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방이 2층에 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안내해준 곳은 회의용 테이블이 있는 방이었다. 실제로 직원들이 회의할 때 쓰는 모양이었다. 입주 수속 때 사용하는 일도 많다고 나라사키는 말했다. 사지 기코 씨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다던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지요? 나라사키가 물었다. 어떤 것이든 이라고 유미는 대답했다. 다 좋아요. 큰 아버지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 제가 큰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우리 가족과 소원해졌는지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실은 돌아가신 것조차 분명하게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라사키는 당혹스러움과 망설임이 뒤섞인 표정을 보더니 한 차례 눈을 숙였다가 다시 유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케다 씨에게서 들었는데 할머님이 지금 인지증을 앓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도 큰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버님은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로 찾아온 거예요. 그렇군요. 나라사키는 거북스러운 듯한 얼굴을 했다. 그런 사정이라면 우리도 질문에 답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고 아버님 쪽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유미는 진지한 어조로 말하고 머리를 숙였다. 레이토도 옆에서 그녀를 따라했다. 아휴 하고 나라사키가 숨을 토해내는 게 들렸다.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말하시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말씀드릴게요. 유미가 얼굴을 들고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나라사키는 곁에 있던 노트북을 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쳤다. 사지 기코우 씨가 이곳에 입주한 것은 10년 전 9월이었어요. 그 2달 전에 생일을 맞이해 만 50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신청이 가능했을 거예요. 이곳 입주 자격이 50세 이상이니까요. 살아있다면 현재 60세다. 전에 유미가 사지 도시 아키의 나이는 58세라고 했으니까 2살 위의 형이라는 얘기가 된다. 사망한 게 4년 전이라면 56세일 때였다. 젊은 나이에 맞이한 죽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때 큰아버지는 어떤 상태였어요? 사지 기코우 씨는 그 시점에 이미 몇 가지 지병이 있었지만 가장 주의가 필요했던 것은 중증의 알코올 의존증이었어요. 유미가 숨을 헉 삼키는 기척이 있었다. 그녀는 레이토 쪽을 흘끔 쳐다보고 나라사키에게로 시선을 되돌렸다. 그래요? 모든 질병이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 알코올은 끄는 상태였지만 이미 손을 쓰기에는 떼늦은 부분이 적지 않았어요. 당뇨에 간경병도 간경변도 진행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청각에도 이상이 있었어요. 청각? 귀가 안 들렸던 거예요? 이곳에 입주했을 때 이미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어요. 온몸이 너덜너덜했었구나 라고 옆에서 듣고 있던 레이토는 생각했다. 그것만으로도 알코올 의존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었어요? 유미가 물었다. 동요를 애써 억누르고 있는지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정신장애도 있었어요. 우선 알코올 의존증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전문기관에서 완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유미의 의문에 나라사키는 딱하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알코올 의존증은 불치병이에요. 술을 마시면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내가 기억해버려서 그건 어떻게 해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약이나 각성제와 똑같아서 치료를 받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음주 습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카운슬링을 받았다는 것뿐이죠. 단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지 기쿠오 씨가 술을 입에 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레이토는 이곳에 오자고 유미에게 제안한 게 잘한 일이었는지 점점 자신이 없어졌다. 그녀로서는 차마 듣기 힘든 이야기만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큰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어요? 술을 달라고 마구 날뛰고 그랬나요? 천만에요. 라고 나라사키는 손을 짧게 옆으로 저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날뛰기는커녕 사지씨의 생활 모습은 온화함 그 자체였죠. 차분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탓도 있었지만 아주 과묵한 분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자막이 딸린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면회를 하러 누군가 왔었어요? 네, 어머님이 오셨어요. 학생에게는 할머님이시지요. 할머님이시죠. 얼마나 자주 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오셨을 때는 둘이 정원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글쎄요, 두 분 다 웬만큼 나이가 있으셨으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환하게 떠드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항상 어머님을 만나는 것을 정말 반가워했어요. 작은 화이트보드를 이용해 필담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빠가 왔던 적은 없었나요? 학생의 아버님은 나라사키는 살짝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지 기쿠오 씨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의 아버님을 만난 것은 기쿠오 씨가 돌아가셨을 때였으니까요. 기쿠오 씨의 이곳에서의 생활 모습 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의 학생처럼. 그래서 그때도 지금처럼 대답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슬퍼했어요? 유미의 질문에 나라사키는 복잡한 미소를 띄었다. 친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을 리가 없지요. 장례식은 이 근처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참석했었지만 할머님과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몹시 힘겨운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았을까요? 그건 저로서는 어떤 말도. 나라사키는 미안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유미는 눈을 감고 머리에 손을 얹더니 화가 난 것을 감추려는 듯 머리칼을 비벼댔다. 다만이라고 나라사키가 말했다.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면회를 끝내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였어요. 제가 화이트보드에 역시 가족이란 참 좋군요 라고 그랬더니 기쿠오 씨가 잠시 생각해 본 뒤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실은 어머니 외에도 가족이 있는데 여태껏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조용히 웃으면서 먼 곳을 바라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어쩐지 더 이상 캐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레이토는 유미를 보았다. 그녀는 머리칼을 뜯던 손을 멈추고 얼굴을 숙이고 있었다. 사지 기코 씨에 대해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그 밖에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나라사키가 말했다. 유미의 얼굴이 레이토 쪽으로 향했다. 그녀로서는 더 이상 생각나는 질문이 없는 모양이었다. 사지 기코 씨에게서 농나무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레이토의 물음에 나라사키는 의아한 듯 미간을 좁혔다. 농나무요? 네, 월양신사라는 곳에 유명한 농나무가 있거든요. 기념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는 나무예요. 사지 키코오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기억에 없습니다. 레이토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전에 메모해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5년 전 4월 19일에 사지 기쿠오 씨가 외출했다는 기록은 확인할 수 있을까요? 5년 전? 나라사키는 노트북을 당겼다. 4월. 네, 4월 19일이에요. 그날 외출을 하셨을 텐데요.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나라사키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린 뒤 화면을 보며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정말 그렇군요. 그날 외출하셨어요. 게다가 외박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일이 있었네. 외박. 그날 밤에 이곳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네요. 저희는 입주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모두 그때그때 신청하도록 하는데 사지 기코오 씨가 외출한 건 그때 단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웬일인가 하고 의아했거든요. 어디에 간다는 얘기는 안 했던 모양이지요? 그렇죠. 기록에도 전혀 있지 않고 저도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날 밤의 연락처는 사지 기쿠오 씨의 휴대전화로 되어 있어요. 다만 통화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연락해달라고 기재되어 있군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레이토는 확신했다. 그날 밤 역시 사지 기코오는 월양신사에 갔던 것이다. 농나무 안에 들어가 기념을 했다. 그런 다음에 전차를 타고 도쿄 시내로 나가 어딘가에서 숙박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레이토는 다시 스마트폰에 시선을 떨구었다. 사키사카 씨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사키사카 하루오라는 분이에요.
그 이름은 사지 기코의 기념 기록에 남아 있었다. 비골 안에 사키사카 하루오 씨의 소개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라사키는 사키사카 씨라고 입속에서 중얼거리더니 노트북을 터치해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어요. 사키사카 하루오 씨도 이곳에 입주하셨던 분이었어요. 말끝이 과거형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었다. 지금은 여기에. 확인차 물어봤더니 나라사키 씨는 살짝 눈꺼풀을 감고 얼굴을 좌우로 흔들었다. 안 계세요. 6년 전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사지 기코가 기념을 하기 전에 반년 전쯤이라는 얘기가 된다. 사지 기쿠오가 기념을 하기 반년 전쯤이라는 얘기가 된다. 어떤 분이셨지요? 레이토의 질문에 나라사키는 입가를 풀고 웃으면서 또 왜 사키사카 씨에 대한 것을? 이라고 되물었다. 사지 기쿠오 씨가 외박하신 날에 아까도 말했던 월양신사에 오셨는데 바로 그 사카사카 씨의 소개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레이토가 설명하자 나라사키는 알겠다는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키사카 씨는 회사 임원을 하셨던 분인데 질병 때문에 하반신을 쓸 수 없었어요.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쪽에서 요양을 하셨죠. 사지 기쿠오 씨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분이 아마도 사키사카 씨였을 거예요. 뭔가 같은 취미라도 있었던 걸까요? 유미가 물었다. 그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은 사키사카 씨가 상당히 고령이라 귀가 어두워서 우리도 대화를 하는데 애를 먹을 정도였어요. 보청기는 듣기 힘들다고 거의 사용을 안 하시는 바람에 중요한 용건은 필담으로 전해드려야 했죠. 그러니까 두 분 모두 필담으로 대화하시는 것 때문에 상대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친해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라사키의 추론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장애를 가진 노인과 초로의 남자 둘이서 화이트보드를 사이에 두고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큰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대해 뭔가 얘기하신 건 없었어요? 이러저러한 일을 했었다든가, 이러저러한 취미가 있었다든가. 글쎄요, 나라사키는 기억을 더듬는 얼굴이 되었다.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연극을 했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연극을? 어떤? 자세한 건 몰라요. 사지 씨가 입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여기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그때 사지 씨가 즉흥적으로 산타크로스 연극을 해주셨죠. 대사도 없고 소도구도 없이 산타 할아버지가 외출 준비를 하고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 선물을 나눠주는 장면까지 모두 펜터 마임만으로 연기를 하셨어요. 그게 너무도 능숙한 연기여서 혹시 경험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젊은 시절에 잠깐 연극을 했다. 연극이라기보다 길거리 공연이었다라고 수줍어 하면서 얘기하셨죠. 어딘가 극단 소속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연기를 해준 것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잘하셨어요. 다들 아주 환호했죠. 그렇게 말하며 나라사키는 그때가 그립다는 눈빛을 보였다. 그 말이 거짓이나 공치사로는 들리지 않았다.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이야기인데도 레이토는 뭔가 흐뭇해졌다.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생각나지 않아서 감사 인사를 건네고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했다. 유미와 둘이 엘리베이터 홀로 나와 레이토가 벽에 붙은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라사키가 달려왔다. 미안해요. 설명한다는 걸 깜빡했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부를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버튼을 왼손으로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이쪽 벽의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버튼에 금세 불이 들어왔다. 나라사키에 의하면 판단력이 저하된 입주자가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한다. 즉, 이 정도의 순서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이곳은 나라사키 같은 직원들에게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일터라는 것을 레이토는 다시금 실감했다. 건물을 나서자 비가 드문드문 떨어지고 있었다. 사지 기쿠오 씨는 결코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 나라사키 씨의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레이토는 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었어. 가족 이야기지? 응, 이라고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밖에 가족이 있지만 여태껏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 것은 분명 아빠 얘기였을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기쿠오 씨가 얘기했다고 했지? 그 얘기만 들어보면 형제 사이가 나빠진 원인은 기쿠오 씨에게 있었던 것 같아. 기쿠오 큰 아버지는 대체 어떤 잘못을 했던 걸까?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올랐다. 돌아가는 길의 운전도 유미가 맡기로 했다. 아무튼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미 아버님의 기념은 기쿠오 씨와 관련이 있고 불륜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그럼 그 여자는 대체 뭔데? 사귀는 여자 아닌 건가? 그건 모르지. 그래서 내가 별개의 문제라고 한 거야. 유미는 큰 한숨을 내쉬고 엔진을 켰다. 승부처는 다음번 기념이야. 그날 밤에 아빠가 농나무 안에서 뭘 하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 돼. 역시 도청을 감행할 생각이야? 당연하지. 아니면 레이토는 이제 와서 관심 없다고 발뺌할 거야?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곳까지 따라왔을 리도 없다. 대꾸할 말이 없어서 레이토는 귀 뒤를 긁적였다.